설 대목을 맞아 농가들은 밀린 주문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 수확조차 힘든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교량이 완공률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설을 앞두고 임시 개통되면서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전동평 영암군수가 트로트와 씨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튜닝 산업과 항공산업 등 신성장 산업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김 생산량이 대폭 줄면서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생산 실정은 지난해보다 5만 톤 정도 줄었지만 일반 김 가격이 6%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농가들은 밀린 주문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 수확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송효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농가. 이곳은 천혜향을 주작목으로 기르는 농가입니다. 천혜향은 감귤보다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데다 겨울철 인기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는 농사도 풍작인데다 인터넷과 전화로 주문까지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위에는 수확하지 못한 천혜향이 그대로 매달려 있는 상황. 일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확할 시기거든요. 설 앞두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수확을 하려고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 일손이 부족해요, 제가. 다른 농가를 가봤습니다. 주방 한켠에는 말린 떡을 기름에 튀기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튀긴 떡에 조청을 바르고 고무를 묻혀 정성스레 포장합니다. 전통 한가를 만드는 이곳 역시 일손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또 주문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사람 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잘하시는 분 해야 되고. 그나마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품앗이를 하고 있어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 대목을 앞두고 제철 과일과 한과 등 농가들이 분주합니다. 주문까지 밀려 있지만 부족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 농가들은 품앗이가 가능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하루 15만 원 이상의 품삯을 줘가며 원정 일꾼까지 불러오고 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마다 농협과 손을 잡고 지원단을 꾸려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에서 주제는 일자리 창출 사업 쪽에 이제 그런 쪽의 사업들을 경제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농업인들 일손 돕기 차원에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는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거든요. 설 대목을 앞두고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농가. 하지만 심해지는 인력난으로 농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여수 화양면에서 고흥 적금까지 섬 4개를 잇는 해상교량이 완공률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교량이 임시 개통되는데요. 지역 주민과 귀성객, 더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에서 고흥을 잇는 연륙 연도교입니다. 여수 화양에서 조발, 낭도, 적금까지 4개 지역을 모두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교량의 전체 길이만 17km. 여수에서 고흥을 가려면 1시간 20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 교량을 이용하면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려 50분가량 단축된 이동 시간에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노인들이나 주민들 환자가 생길 때 빨리 후송할 수가 있어서 좋겠고요. 또 특히나 노인들이 항상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보고 싶어. 그런데 배로는 자주 왕래를 못해요. 자주 왕래를 못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주민들로 와서는 좋겠고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0년을 내다봤을 때 1,300억 원에 가까운 교통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평균 1,300만여 명이 찾는 여수 지역 관광객이 고흥까지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상교량의 정식 개통은 2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 기간 귀성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23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9.1%로서 주요 공정이 완료된 상태로 차량 소통이 가능합니다. 1월 21일까지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시개통 기간 동안에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 임시 개통 이후 다음 달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여수 고흥 연륙연도교. 통행 시간의 혁신적인 단축 효과로 두 지역의 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LG 헬로비전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동평 영암군수를 만나 그동안 이룬 주요 성과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을 들어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한국전통가요역사관과 하춘화 전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트로트의 시대별 노래를 감상할 수 있고 대표 가수들의 소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인 인재 발굴과 트로트 교육 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트로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영암 아리랑 가요제와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대중가요의 요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암군은 기존 2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보다 더 큰 규모의 공연장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은 트로트 아카데미입니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제2의 제3의 송가인이와 같은 또 지금 미스터 트로트도 뜨고 있는데 대한민국 트로트의 이제 하나의 요람으로 이제 만들겠다. 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2017년 처음 창단한 영암군 민속씨름단. 군 의회 등에서 예산 과다 지원 등으로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19차례에 걸쳐 장사를 등극하고 전국체전 2체급 금메달 획득 등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씨름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씨름 열풍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의 하나의 역사이고 문화이고 우리 민족이 가장 즐거워했던 민속 놀이거든요. 이걸 개성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다. 대불산당과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활용한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와 소형 항공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항공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트로트와 씨름 두 가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열풍을 불고 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영암의 다양한 계획은 28일 오후 3시 5분 지역 채널 25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 김 생산량이 대폭 줄면서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2,436어가가 6만 2천 헥타르 해상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38만 2천 톤에 생산액은 3,74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김 생산 실적은 5만 2천 톤, 생산액은 229억 원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김 작황 부진으로 일반 김 120kg짜리 한 포당 가격은 13만 6천 원으로 지난해 12만 8,400원보다 6% 상승했습니다. 김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가을 태풍과 갯병 등으로 초기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상향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첫 확진 판정자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의 증상이 발견된 3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또 중국 우한시를 다녀와 발열 등 증상을 보인 비슷한 증상자가 3명 늘어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설인 춘제 연휴가 다가오면서 중국 입국자가 증가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부터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급성 폐렴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연료 부족으로 5톤급 낚싯배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긴급 예인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아침 8시 20분쯤 여수 삼산면 거문도 북쪽 300m 앞 해상에서 승선원 5명이 탄 낚싯배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승선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낚싯배를 안전하게 예인해 거문항 해역에 입항 조치했습니다. 해경은 출항 전에 연료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진구는 지난 20일 병영면 한림마을에서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이 사업으로 강진군 병영면의 대상자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김경 강진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장 전화 연결해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진군에서 민간 협력으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또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강진군에서는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23가구에게 민간 협력으로 사랑의 집짓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재해에 노출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가구나 화재로 인해 주택 등이 전소나 반소된 저소득층 가구를 주로 선정해서 집짓기를 실시해 왔습니다. 네,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그동안은 주로 군비, 사회단체 현금 지원 및 재능 기부,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매칭, 강진군 아너소사이어티 후원금, 적십자 후원, 강진군 관내 기업, 설계사무소 등 대상자가 기거하는 마을의 후원금이나요, 자부담 등으로 비용을 마련해가지고요, 최소 13평에서 25평까지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강진군 병영면에서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돼 준공식을 가졌잖아요. 그간 진행해 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대부분 사회단체하고요, 연계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및 재능 기부 등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이번 그 병영면 어르신 가정은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슬레이트 철거 비용, 설계 비용 등이 추가돼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여기저기 후원을 요청한 결과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요. 적십자에서도 현금 1천만 원 추가 지원과 회원들의 재능 기부가 있었고요. 특히 유일건설 정양수 대표님이 신축에서 준공까지 참여하여 사랑의 집을 완공했고요. 1월 20일 준공식을 갖고 어르신이 설 명절을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간 사업인데요. 자, 사랑의 집짓기 사업, 올해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현재 읍면별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정을 추천받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사회단체, 공동모금회나 재난구호단체, 적십자 헤비타트 등과 연계하여 2020년도에는 관내 어려운 국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사랑의 집짓기 사업처럼 지역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유통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국내 생산 유통 식품과 학교 급식 식자재 등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산물 45건과 수산물 19건, 가공식품 37건 등 수거한 식품 101건과 학교 급식 식자재로 사용되는 수산물 62건을 포함해 163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허용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쇠퇴하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순천역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버스터미널 일대에 2022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3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순천역 주변 일대에는 5년 동안 300억 원을 들여 상권을 복원하고 국가정원 플랫폼, 생태 비즈니스 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도군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업선단 유치에 나섰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5년 동안 연근의 조업선단을 유치해 8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조업선단에 주말에도 유류를 공급하고 식수와 얼음, 항만 하용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경부두를 매입해 접안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2020 관광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강진군은 21일 서울에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를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과 청자 경매, 강진을 대표하는 공연인 조선을 만난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강진군은 올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관광객 유치와 상품 개발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와 중화동남아 여행업협회 등 2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6도로 영상권에 올라섰는데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목요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설 연휴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들이 많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더 오르겠고요. 설 연휴까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눈비 소식이 잦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으로,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